이후 정치를 전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부산 청년과 어른이 열린 공간에서 함께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답답함을 박지호 국회의원이 직접 들어주고 달래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 조금 하고 대선 이야기, 그리고 또 질문도 받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지호 국회의원님은 1986년에 정계 입문이었습니다. 무려 32년의 정치 외길 인생을 걸으셨고요. 문민정부 인사정무비서관, 그리고 참여정부 때 정무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모로는 최소 3선 의원입니다. 하지만 초선이시기 때문에 저는 감히 정치 꿈나무라는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꿈나무이자 의리의 사나이, 부산 남구의 박지호 의원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부산 남구에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겨우 됐는데, 이걸 한 번 떨어지면 4년이 걸려요. 재수는 1년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4년이 걸려서, 그래서 10몇 년 동안 그래도 후회 없이 뚜벅뚜벅 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부산서 뭐 하늘의 뜻이지만, 주변에 많은 도움 덕분에 또 한 곳에 열심히 하면 누구라도 그래도 꿈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걸 안 비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돼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제가 감히 정치 꿈나무라는 별명을 좀 붙여드리는데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대단히 만족합니다. 제가 원래 꿈나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뭐 보기보다 굉장히 바쁜 직업으로 유명한데, 특히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로 제가 한 달 반, 40일쯤 됐네요. 서울에 있는 비서진들, 내 서울에 있는 차까지 다 갖고 내려와서, 제가 산업자원통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산하단체, 부산의 협회라든지 이 산자부는 모든 산업을 통괄하기 때문에 협회나 이런 데 참 많습니다. 근데 부산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뭘 원하는지 현장 탐방도 할 겸, 또 우리 문재인 후보 돕기도 할 겸, 그래서 지금 한 100회 정도 간담회를 했고, 특히 더 간변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계양군인회, 노인회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진짜 국회의원이 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국회의원은 여러분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전화하면 리콜한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잘못해갖고 국회의원을 심부름 안 시키니까 종을 뽑아놓고 주인이 잘못하니까 거꾸로 종이 주인 됐다 아이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듣고 잘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한 100개 다니고, 키로수는 한 3,500km 차를 부산 전체를 거짓 다 돌았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든 스케줄, 특히 요즘엔 대선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 박지호 의원님을 아시겠지만 또 정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님과의 인연이 좀 막역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소개시켜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로 저한테 스승이 3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저 스승이고, 왜냐하면 한 번도 저보다 늦게 자고 한 번도 저보다 늦게 일어나본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부지런하게 만들었던 스승이고, 2번째 스승은 서석재 국회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옛날에 상도동에 그분 밑에 입문했는데, 그분은 항상 조직이 어떻고 겸손해라 정치가, 그리고 사람이 무조건 고개 숙이라 이런 걸 배워서 2번째 스승이었고, 3번째 스승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정치를 왜 하는지,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연히 제가
87년, 88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알고 있었죠. 그때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방도 그 옆에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와 있을 때 청와대 비서관 5년 하고, 미국을 갔다 와서, 어느 날, 우연히 종로 국회의원이실 때, 누구 그 광재 희재이가 형님 밥 한번 하이소 이래갖고, 노무현 그때 종로 국회의원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첫 이야기에 제가 말했습니다. 뭐냐면, 저도 지방대학교 나와서 서울에서 있어 보니까 얼마나 기득권이 너무 셉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우씨도 지방대학 나와서 청와대 비서관까지 참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끼리는 다 알아요. 저도 대통령도 부산서 유명한 인권 변호사고 그래도 제법 무어주는데 서울 오니까 아무도 안 모주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만 나오면 이 학교 이야기 좀 합니다. 진짜 능력이 없고 이래도 무의도식에도 평생 잘 사는 세상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성실히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지. 반칙과 특권과 학력만으로 잘 사는 세상 그거 없애야 됩니다 하는데 사실로는 감동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 어려운 1999년 9월달에 아무도 노무현 돕지 않을 때 한 5명 도울 때 제가 첫 멤버로 거기에 합류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 될 때까지 열심히 했고 지금도 사실로 제가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셔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지역 감정을 타파하는 출마하는 것 뿐이다. 이래서 제가 다시 출마한 겁니다. 지금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그분을 만나서 저는 가장 행복했다. 세상에 왜 정치해야 되는지 모습이 왠지 내가 확실히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습니다. 정치 꿈나무 예 팬도 많으시고 알겠습니다. 자, 예, 뭐 좋은 이야기 했으니까 조금 아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치를 잘생겼다도 나오고 32년 동안 정치를 하셨는데 조금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부산 청년들이 힘들다는데 우리 의원님 앞에서 힘들다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수하셨고 12년 만에 당선되셨거든요. 안 힘드셨는지 그리고 그런 힘든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제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 후배 선배님들 중에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저 의원이 고생했다 형님 고생했습니다 했을 때 내가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형님 선배님 저는 고생 안 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열심히 그냥 다니고 먹고 살기가 조금 힘들 때는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텨냈는데 중소기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은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 모든 걸 걸고 합니다. 하루 뭐가 잘못되면 이게 파토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요. 정치하는 사람은요 주민 믿고 열심히 하면 되지만 물론 힘 안 들였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특히 더 가족들한테 가장 미안했고 그리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야 니 맨날 떨어지는 부산서 말라 나가노. 특히 더 힘들었던 거는요 맨 처음에 출마할 때 명함을 보는 앞에서 빨개 일하면서 쬐던가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태어나고 아버님 고향은 경주인데도 내보고 뭐 저쪽 아이가 이러면서 또 쬐고 이럴 때 참 가슴 아프고 마음은 상했지만 그래도 국민 아닙니까? 우리 함께 가야 되고 내 꿈이 이루어진다 짓지 않는다 해서 그분들이 우리 유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사랑하고 함께 가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텨왔고 그 덕분에 됐는데 하여간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또 떨어지도 인생 뭐 한 번 사는데 4번 떨어지갖고 이제 그만하면 또 어떻습니까? 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꿈을 가졌으면 묵묵히 말 안 하고 열심히 하면 될 때도 있더라 하는 걸 한번 비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예, 멋있으시네요. 예. 정식 외길 인생 32년 굉장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사실 부산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뭐 사선도 하셨을 거고 뭐 서울이나 또는 뭐 수도권으로 가셨으면은 저한테 뭐 정치 꿈나무다 그런 얘기도 안 들으셨을 텐데 부산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박지호 의원님한테 부산이란 어떤 존재인지 좀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부산이 어떤 느낌이고 존재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뺑뺑이래거든요. 뺑뺑이래. 이제 저는 서면에 동성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이 애떨랑제부터 그때 당시에 애떨랑제가 있었어요. 대한극장. 그 애떨랑제부터 이 무대가 사실로는 우리 동성고등학교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방, 당구장 뭐 이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때 또 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녁에. 그래서 밤늦게 놀아도 어디 가서 술도 넘을 수 있고 다 했는데 어느 날 부산이 쇠락하기 시작하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420만 인구가 350만도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 또 산업이 없어요. 다 떠났어요. 두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 물 문제가 있습니다. 세사 전 세계에 2만 불 이상 되는 도시한테 4급수 이상 되는 저런 물 먹는데도 가만히 있는 도시는 부산부에 없습니다. 제가 96년도 청와대 비서관을 할 때 팔당댐 물이 한번 2급수로 떨어졌거든요. 조중도이고 서울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YS 때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팔당댐 상류에 있는 가축시설, 도금공장 이런 거 다 정비했습니다. 지금도 팔당댐은 2급수입니다. 근데 부산은요 4급수, 4.5급수 고도화 처리하면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품 엄청나게 씁니다. 이런 물을 모어서 부산이 안발생률 1위라 하는데 그거는 그것 때문에라는 거는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인정가율 1등 모든 게 안 좋은 게 1등인 이 부산에 제가 정치라도 해서 진짜 이 문제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발 떠들고 데모하고 안 되면 이 떠른다 하고 이런 주체의식, 주권의식이 있어야지 부산이 바뀝니다. 이 부산을 이대로 놔놓으면 진짜 청년들은 다 떠나고 부모는요 추석 설날 때 말고는 뒷골목에 차댈 때 많습니다.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정치를 하게 되고 어느 지역보다 부산을 사랑하지만 다른 지역 가서 내가 편한 것보다 내 지역에 뼈를 묻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이래 외침이라도 알려주는 거로 저 소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부산 바뀌고 우리에게 꿈나무들 저도 정치 꿈나무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꿈나무들 남들이 일하죠. 중소기업 조그마한 데로 취업해라. 그거는 저 어른이 할 이야기 아닙니다. 그 가는 순간 삼류 인생입니다. 장가 시집도 못 가요. 출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유권자인 우리가 만들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산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분이랑 관계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인기가 많으십니다. 지역구 주민이 또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박지호 의원님께 부산이라는 도시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요즘에 답답함과 어려움, 힘든 걸 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또 우리 의원님이 한때 힘든 걸 멋지게 극복했기 때문에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백수일 때 우리는 건달이라 합니다. 제 정치는 놀고 있을 때 누가 이제 소개를 해서 내가 어느 대학교에 강의를 했어요. 가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학교가 조금 이제 그래 좋은 학교는 아니에요. 자, 부모들이 이 학교를 보낼 때 여러분들이 뭐 좀 공부를 좀 안 한 것도 있지만 영어 공부 별로 하지 마라. 내가 왜냐하면 좀 있으면 아이폰에 영어 번역 다 됐긴데 너가 영어 뭐 해석한다고 써먹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토플 토익 아무리 잘해봐라. 서울에 강남 같은 데 가면 몇만 명이 외국 유학 갔다 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너가 못 이긴다. 딱 할 수 있는 건 하나더라. 고전 아니습니까? 고전. 옛날 책.
좀 별로 재미가 없어도 계속 읽어봐라. 그러면 너가 특화가 된다. 특화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나는 여러분들 보면 너무 미안습니다. 우리 아들도 오늘 취업한다고 어디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 신청서를 냈는데 잘 안 됐는지 들으다 하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들도 잘못이 큽니다. 우리 어른들 잘못도 크지만 왜냐하면 유권자가 현명하면요 세상을 이렇게 안 만들어 놓습니다. 누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세상 안 바뀝니다. 내가 국회의원 됐다고 부산이 바뀌겠어요? 그런데 법을 하나 고쳐놓고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는 10년, 2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투표할 때 그놈인데 어느 말은 똑같던데 뭐 우리 놀러 갈란다. 뭐 정치 어느 놈이랑 똑같다 아이가 이래갖고 다 놀러도 많이 안 갔는겨. 투표 잘 안 했죠? 예? 투표한 사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그때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로는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투표를 많이 해서 유권자가 똑똑하면 세상 미래를 10년 후에 바꿔집니다. 혹시 옛날에 30년 전인가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가다 놓고 키웁니다. 왠지 압니까? 다른 동생이나 형제가 시집장가 못 갈까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으면 이게 유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법을 좀 바꿨어요. 장애인 법을. 그때부터 그 법이 바뀌기 시작해서 오늘날 장애인 법입니다. 정치는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재인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내일 되고 나면 와 한 2년 후에 세상 안 바뀌겠다. 안 바뀝니다. 대신에 10년 후 20년 후에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가면 갈수록 조금 나아질 거든요. 어떤 제도 그리고 우리 국가 예산을 어느 쪽에 조금 더 서게 해주느냐 관심을 어느 쪽으로 좀 더 갖게 하느냐가 세상을 좀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잘 버티고 또 눈물 나면 내한테 전화하세요. 같이 소주도 한잔 먹고 예? 진짜로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한잔 먹고 또 하소연도 하고 또 듣고 그 정치하는 사람은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 특히도 계층과 관계없이 억울하고 힘들 때 권력은요 있고 가진 놈은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맞죠? 없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권력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있는 놈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내가 못 가면 내가 없으면 우리요 구현하는 젊은 반수노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 같이 함께해서 잘 그래 할게요.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뭐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는 주는데 해결할 방법은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근데 관심은 더 갖고 제도와 시스템 또 예산을 그쪽으로 좀 더 배정하는 이런 방법을 취할게요. 진짜 여태까지 10년 동안요 여러분들을 취업시키고 여러분 일자리 맺는다고 정부 예산 엄청 많이 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저것끼리 잔치입니다. 현실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여러분 이야기 듣고 현실이 잘못된 그런 제도와 법을 예산을 고치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구의 국회의원들 있죠. 어느 지역이든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이래 좀 해주세요 라고 막 외치고 안 해주면 안 만나주면 다음에 당신 떨읍니다 이라고 나오세요. 그러면 해줍니다. 안 떨어질라고 안 그러는겨 선출직은 떨어지는 게 최고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소연할 때는 공무원한테는 100번 해본들 안 묻습니다. 그 아들은 시험치가 돼갖고 저가 왕입니다. 그 아들을 뭐라해갖고 여러분들이 또 월급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세금을 내갖고 부모들이 그렇게 떨은다고 큰 소리 치세요. 부산이 잘못되면 부산시장도 떨은다. 그럼 구의원 우리 영호동에 있는 구의원도 잘못하면 우리 당도 니 떨은다. 이라면 와서 열심히 합니다. 국회의원 들었다 하면 내가 알려갑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실 들으면서 정답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정답을 조금 알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정답은 정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잘 뽑혀야 되거든요. 왜 문재인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 한 15명 국회의원 쫙 나와, 대통령 하겠다고 쫙 나와 있죠. 네. 그 중에 사실로 대통령 될 만하다 하는 사람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뭐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고 어떤 사람이고 뭐 이래 하면 뭐하는겨. 아니 어쨌든 정치는 사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더 잘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살아왔던 궤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내 인격이 형성되는 거는 내 주변에 있었던 부모들부터 사람들, 내한테 충고해준 사람들, 내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내 인격을 만들어준 겁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이번에 문재인 후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딱 한 사람 보이더라. 그럼 뭐 답 아닌 경우 다른 사람 지금 뭐하러. 그렇죠. 여러분 일본 문재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이소. 그래갖고 잘 할 겁니다. 못하면 또 우리 뭐라 하세요. 또 고칠게요. 알았죠? 예,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앞에 또 많은 청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박지호 의원님께 뭐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일종의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국회의원님 박지호 의원님께 좀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게, 우리 앞에 있는 청년. 좀 전에 의원님께서 문재인이란 데 대해서 답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박재호에게 박근혜란 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말입니다. 저는 사실로 상대 다른 사람을 욕을 참 안 하거든요. 박근혜는 진짜 세상을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그거를 대통령 되기 1년 전에 유시민이 하고 밥을 먹었어요. 유시민 장관이 뭐라느냐 하면, 박형, 박근혜 되면 큰일 납니다. 이랬어. 내가 와요. 라니까. 그때와 노인연금 우리가 10만원 준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해서 노인들한테 줄 때, 이제 예산을 이렇게 정부 예산 중에 요래 뽑아서 요래 하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했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이제 반대를 좀 했죠. 그때는 새누리당이 아니지. 뭐 그 반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책위 의장 만나고 설명을 다 했는데, 그 정책위 의장이 뭐라느냐 하면, 박근혜 당대표를 한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유시민 장관이 만났대요. 예산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더래요. 예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되면 큰일 납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로 새누리당은요, 과거의 새누리당은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 정당이라는 거는요, 무리당자를 쓰거든요. 뜻이 맞는 사람 무리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좀 잘못한다 싶을 때 김건태 장관이 계급장 되고 한번 맞짱 뜹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전체의 뜻이 안 맞으면 대통령도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은요, 정당이 아닙니다. 이익집단입니다. 다음에 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오직 그 사람한테 충성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아부해야지 공천받고 국회의원 되거든요. 그 정당이 아니죠. 그거는 이익집단, 저것끼리 함께 묵고 사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번 더 좀 이야기하고 박수 치소. 내가 박근혜가 어떤 사람 다 알았어. 그런데 우리 지역에 선거할 때 박근혜 이야기 욕을 못해요. 왠지 압니까? 내 떨어질까 싶어서. 그래서 못했습니다. 양심 고백합니다. 내 알지만 박근혜를 뭐라 하지 못한 거는 내가 다음에 국회의원 되려고. 왜냐하면 3번 떨어져서 4번까지 떨어지면 이제 진짜 안 하거든. 그래서 이해 좀 해주셔서 미안합니다. 양심 고백합니다. 네, 고해성사까지 하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박지호 의원님께 뭐 이런 말 좀 전달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청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잘생긴 학생도 계시고, 예. 경험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3번, 4번이나 나와서 당선되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재밌는 일.
에피소드 같은 거. 좀 기억에 남는 선거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박지원님께 특히 좀 많이 떨어지셨는데 그 와중에 기억에 남는 선거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어떤 선거 이런 게 아니고 예. 처음에 제가 이제 남구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가벌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저는 김무성 의원을 너무 잘 알아요. 함께 상노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형하고 붙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되면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자질적으로 뭐 개인적인 비방은 아닙니다. 자질적으로.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샌놈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남자가 나왔으면 최고 샌놈하고 붙어야 한판 붙는 거지. 맞짱하면 뜨는 거지. 뭐 쫀쫀하게 뭐 될 만한 데 찾아서는 절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딱 붙어가 이길 것 같았어요. 그때 그 노인 폐마 발언 나오고 그럴 때입니다. 정동영. 그래서 다 이겼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4번만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에 박근혜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선거에 한번 왔다가 손 안 넘들면 뭐 할매들 울을 뻔는데 뭐 답이 있나 5% 빠지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한 번 더 결심했던 이유가 야 박근혜가 이제 못 오지 않느냐. 그럼 이번에 될 것 같다. 사실로는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에포스더입니다. 아우 재밌는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청년. 의원님께서는 정치하시면서 가장 힘든 점, 가장 미안했던 적이 가족에게 가장 미안하다는 걸 말한다는데 의원님께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아, 우리 의원님께 또 정치인 가족이 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님께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이 좀 이래 성격이 좀 암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를 만나면 남자는 외향적이면 여자는 좀 내향적이고 거꾸로도 되고. 근데 선거에 참 안 맞아요. 그런데 처음 이제 내가 뭐 정치권에 있는 비서관 보좌관 하는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으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겠죠. 뭐 일정 관리해주고 일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출마를 한다 하니까 어이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처음에 내려와서 자기 딴에 열심히 한다고 명함 막 돌리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사람 앞에서 명함 째고 막 이러니까 집사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는 당신 출마하면 내하고 이혼해라. 근데 지금이 정치인인데 어쩌겠는겨. 4년 후에 또 나왔다. 그래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부는 그래요. 싫어하면서도 남편이 하면 또 와서 합니다. 했어요. 세 번째 선거를 마치고 나서 한 몇 개월,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한 3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을 병 간호하고 나서 그 재작년 11월, 10월 20며칠 날 이제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안 아들이 이제 아들, 딸들이 잘 커줘서 고마운데 사실로는 저는 이제 뭐 여기 계시지만 정치하는 남자 절대 만나지 마라. 그리고 정치는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네,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이란 제게 항상 활력소도 돼주고 또 꿈도 돼주고 또 가족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더 노력을 했고. 근데 어찌 보면 가족들이 볼 때는 지 좋아서 하는 짓이고 그리고 지가 꿈이 저랬어. 우리 꿈은 아무 관계없이 지 맘대로 하는 꿈. 그래서 이런 상중됨이 부부는 살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계시는 이제 애비 신랑 신부 여러분, 이제 장가 시집 갈 때 세상은 가장 성격이 반대인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서로가 맞추려고 맨날 노력하다가 맨날 싸움만 하다가 하나도 못 맞추고 함께 죽어요.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걸
내가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소금도 되고 어떤 때는 설탕도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니까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또 형제 동생이 있으면 함께 잘 놀고 저도 지금도 가능하면 우리 식구들 우리 그 보좌관 비서관들이 우리는 동지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그 메트로시티 집에 다 합숙합니다. 합숙. 왜냐면 주사람 없이 같이 안 노는 게 라면끼리 묵고 놀고 이랍니다. 그래서 함께 노니까 항상 가족은 소중한 가족도 있고 함께 가는 가족도 있고 또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 가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현님께 가족이라 더불어 가는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듣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 토크쇼 제목이 부산 청춘이 묻고 박재호가 답하다이기 때문에 질문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일방향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소통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우리 박재현님께 또는 꼭 박재현님이 아니라도 정치인에게 좀 이런 점이 궁금했다 또는 뭐 이런 해결책을 좀 제시해달라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있으신가요? 예, 우리 또 부산 청년님께서 예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지 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청년이고요. 사실 지금 에코 세대라고 일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인데 취업을 못해서 연애도 포기하고 뭐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도 못하니까 출산도 포기하는 진짜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중심을 잡고 가야 될지 저희에게 그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조금 정리해보면 저희 세대가 이제 M4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연애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살면 좋을지 조언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참 미안합니다. 모든 게 다 포기되고 진짜 우리나라에 특히 더 부산은 더 하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민망해서 말을 잘 못하겠던데 국가에서는 이제 출산 뭐 이런 거 뭐 여러분 신혼부부 뭐 이라고 정책은 좋은데 하나도 없어요. 현실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정책을 좀 내놓은 게 현실에 맞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 이유는요, 대기업 보고 늘리라면 절대 안 늘립니다. 제가 임금 피크제 뭐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임금 피크제에서 그 돈 남는 돈으로 청년 고용을 한다면 임금 피크제 통과하자. 한다. 그런데 공기업은 임금 피크제하고 청년 고용을 해요. 그런데 대기업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누가 그거 한다면 하자. 내가 이제 이래 주장을 하기로 했는데 문재인 후보 말씀대로 사실로는 이제 공공기관 일자리, 복지, 그리고 집에 누가 한 명 아프면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지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를 만들면서 청년들 고용을 좀 늘려주고 월급을 좀 현실화해주면 이제 우리 경제가 우리 자체 내에서 소비가 안 돼서 지금 빈부격차가 더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을 좀 올려주면 여러분은 쓴단 말입니다. 근데 대기업은 돈 벌면 안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거짓말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책이 거의 바뀌면 이제 공공일자리부터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이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제 아래 소공인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R&D 자금도 막 주면요 중견기업 또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기업이 서류 잘 쓰고 교수하고 짜서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조금 희망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장가 시집 못 가는 이유는 뭐 취업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잘 데가 없어요. 방이 없는데
신혼부부가 갈 데가 어디였노? 집값 전에 비싼데 어떤 놈이 뭐로 묵고 사는데 단세 주고 사나. 우리 딸내미 시집 갔는데 오피스텔 산다 하더라는데 좀 있으면. 왜냐면 서울에는 수도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신랑 되는 놈이 뭐 그래도 공인회계사고 하는데도 두 명이 그거 해갖고 오피스텔 뭐 그 목청자리를 얻어갖고 살아야 된다 전세로 뭐 이래 살더라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되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은 소통이 필 것이다. 근데 한참에는 기대 다 하지 말고 대신에 고려해놓고 점차적으로 해놓으면 이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러고 제발 예, 힘들더라도 버티고.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술 사줄게. 월급 받는다. 그래고 힘들더라도 버티고 좀 버티고 있어서. 왜냐하면 요새 너무 정신적으로 불안한 계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약이 젊은 세대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버티고 있고 부모한테는 좀 미안해도 조금씩 버티고 있으세요. 길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문재인 되고 나면 한 10년 동안 이렇게 쫙 변하면 혜택 볼 겁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버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박지호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믿을 만한 것 같습니다. 12년 버티셨거든요. 네,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네, 대단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청년들 그리고 우리 부산 시민들 많이 계신데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해서 하루아침에 안 변합니다. 또 누가 전체의 국회의원 다 바꾼다 해서 여러분 세상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10년 후에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자식들 또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직접 목격해 보십시오. 전부 작년 앞에 정권 10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월이 10년 지나서 어떤 혜택이 왔습니까?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그놈이 그놈이다 놈에 대한 똑같나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세상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가 10년 후에 우리 자식들의 세상을 바꿔내고 우리 부산을 바꿉니다. 정치하는 사람,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 시장, 모든 대통령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의 표에 의해서 심판받는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의 탓이지 남탓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득하십시오. 부모님 설득하고 주변의 친구들 설득해서 똑같이 않다. 우리가 어떤 표를 찍어놓으면 부산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라 라고 여러분 설득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여러분 진짜 어렵게 힘들게 버텨오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 중소기업 대기업 차이, 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이제 부산은요 중산층도 다 무너졌습니다. 있어 보십시오. 5년 안에 부산이 어찌 되는지. 먹고 살기가 없어요. 장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취업 인구가 없고 젊은 층이 하나도 없는데 없습니다. 부산 420만이 350만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암 발생률 1위, 노인 증가율 1위, 지하철의 빚 1위. 우리 부산 가진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물류도 한 방에 다 보내고, 자 신항으로 다 가고, 부산의 물류 항만 그것도 없습니다. 좀 통 크게 부산을 고쳐야 됩니다. 항만 부두에 큰 공장을 열어서 거기에는 없는 큰 공 한 10만 명 일자리 창출하는 것. 또 우리 신공항 24시간 덕에 만들어서 그 주변에 인강공 공장이 들어와서 한 10만 명 부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게 하는 것. 이런 변화 말고는 부산은 살 길이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여러분 부산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살 고등학교 졸업해서 서울 가서
20몇 년, 30년 있다가 공천만 받으면 부산에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대통령 되면 부산을 합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부산서 살고 부산의 피를 묻고 부산이 왜 이랬는지 아는 우리 문재인 말고 찍을 사람 있습니까? 부산 사람 문재인 말고 부산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호수 하나가 제가 오늘도 차 타고 시간만 나면 전화합니다. 형님 그것도 좀 자기 따라 잘났다는 회장님들한테 전화해서 형님 인자 부산 아는 사람 좀 도와주시오 안 돼야 됩니까? 형님 한마디 하면 그래도 밑에 한 전파 안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전화해서 친구야 할머니 부모님 누구 이모 이번에 우리를 위해서 한번 찍어도 이때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했다 아이가 이제 우리도 좀 살자 이래 부산서 외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은 그날 부산이 바뀌는 처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부산의 새로운 모습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모습 또 우리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일거리나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세상 젊음도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세상 우리 문재인 후보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부산 청춘이 묻고 박지호가 답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답답함이 있으신 분들은 5월 9일 투표하시고 그 답답함을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단골의 정치꿈나무 박지호야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